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박사님. 외모에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셨는데,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짧게 헤어스타일을? 네, 저기 이발을 해주시는 분이 젊게 보이게 해주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성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채팅창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금 재밌으신 분이 많으세요. 제가 좀 바뀌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성형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6981님. 성형하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있는 모습에 만족하면서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형보다. 예, 맞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를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이 초대석 나오셔서 좋은 생활 건강 시간으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활 과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자, 회전근개라는 거는 영어로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라고 하고,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어깨 구조를 이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모형을 또 들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사람의 어깨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쇄골이고, 뒤에 있는 요 넓적한 뼈가 이제 날개뼈예요. 어깨 날개뼈.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상완뼈고, 그래서 어깨는 요 날개뼈에 요 상완뼈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라는 4개의 근육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깨를 싸고 있는, 밖에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죽지뼈에서 이 상완뼈의 머리 부분으로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어깨 이 상완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근육들이 이제 일을 해주고, 이 4개의 근육에는 이제 수프라스피네러스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근육부터 해서 또 인프라스피네러스 뒤에서 옆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테레스 마이너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뒤로 돌아서 옆에 붙고, 그 다음에 서브스카퓰라리라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돌아서 앞쪽에 붙고 해서 우리 이 팔을 갖다가 위로 올려주고, 네. 바깥으로 돌려주고, 또 안으로 돌리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네. 이 로테이터 커프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없다면은 이런 동작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이제 스피네러스라고 하는 그 근육은 위에서부터 이 통로를 따라서 이제 상완뼈의 머리 부분에 붙는데, 이게 없으면은 팔을 쭉 내린 상태에서 60도까지 들어올리는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파열되면은, 수프라스피네러스라는 근육이 파열되면은 이 어깨를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통으로 쳐서 반동을 줘서 모멘텀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 근육 가지고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 근육의 어깨의 기능에 아주 필수적인 근육들이 전부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테이터 커프랄이고, 이것들이 부상을 입어요. 네. 자, 부상을 입는 이유는, 자, 제가 이제 이 테이프를 붙여왔어요. 네, 빨간 그래서 테이프. 빨간 거는 네. 서브스카퓰라리스 근육이고, 뒤에 위에 있는 까만색 근육은 수프라스피네러스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하늘색 파란색 근육은 인프라스피네러스라는 근육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또 까만 이 근육은 테레스 마이너라는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좁은 통로를 따라서 이 그 상완뼈의 머리 부분에 붙기 때문에, 이 좁은 통로에서 압박을 이제 갖게 되면은 갈리고 쓸리고 해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과 통증을 시작하지만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심한
이제 압박을 받으면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고 파열이 됐던 게 더 심해지면은 토럴 컴플릿 테어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적으로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 근육이 이 어깨에 있는 근육이잖아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회전 근개 그 근육이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잠깐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왜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팔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근육.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이 회전근개 4개의 근육들이 약하거나 네. 그 찢어졌을 경우에는 그 탈골, 디슬로케이션이 자주 일어나죠. 아, 왜냐하면은 이 회전근개 근육이 다이내믹 스테빌라이저라고 해갖고 어깨 조인트가 밑으로 떨어지고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는 다시 설명하면은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상완뼈가 밑으로 떨어지고 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근육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위 팔과 어깨뼈를 연결해주는 근육이라고 팔 예, 뼈와 맞습니다. 그쵸 어깨뼈를 연결해주는 근육인데, 그 원래 좀 약하신 분이 있나요? 그 근육이? 예,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약하고요. 네. 또 이제 적절하게 스트레치나 이 근력 운동을 안 한 분들은 약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근육들은 적당히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이제 부드러워지고 부족하게 쓰면은 이제 그 어트로피라고 해서 근육의 세포 수도 줄어들고 근육의 크기도 줄어드는 그런 근 쇠퇴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이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약한 분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을 키워주는 게 예, 중요하다. 충분히 이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깨 구조에 이제 또 있는 근육들은 따로 또 있어요. 이거는 4개의 근육 지금 얘기한 회전근개는 조인트 캡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밖에 있는 근육은 이제 델토이드 삼각근이라든가 네. 또는 대흉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 바깥으로도 근육이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 주지만은 네.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파열 같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인트 밖에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삼각근이나 대흉근 같은 경우는 부상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하는지. 예, 일단은 이분들의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탁소를 운영하든가 네. 또 도넛샵, 또 청소일, 또 식당일 같은 주로 팔을 앞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깨 조인트의 그 소켓 부분하고 볼 부분하고 간격이 좁아지면서 네. 더 이제 그 회전근개 근육에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마찰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오게 되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위에 있는 어깨뼈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아크로미널 프로세서라고 해서 위에 지붕처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레넬 포사라고 해서 이제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아크로미널 프로세서라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넓게 그냥 지붕처럼 휘어져 있는데 네. 비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독수리의 부리 모양으로 밑으로 심하게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뭐 MRI라든가 엑스레이 없이도 이제 이런 진단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스페셜 테스트인데 처음에는 이제 팔페이션 포 텐더니스라고 해서 그 아픈 근육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아픈 근육의 위치를 손으로 가볍게 누르면서 문질러 줬을 때 이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스트레치 했을 때 또 통증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부분적인 파열이라든가 컴플릿 테어가 있으면은 자극하면은 통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게 했을 때 또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드랍 암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려놓는 동작에서 굉장히 그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엠티 캔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밑으로 꺾게 해서 이제 누를 때 못 내리게 버티게끔 하면서 이때 이제 파지티브한 증상은 역시 통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치료로 충분히 요거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달 3부 초대석에서는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조금 이름은 생소하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그 복구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어깨 이야기를 하니까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셨는데요. 박사님. 한 분이 아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어깨에는 언제나 장정 100만 명이 매달려 있는 느낌인데요. 제 근육이 문제일까요?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박사님? 예, 어깨가 묵직하고 아프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회전근개 4개의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근육이 더 그 조인트 캡슐 안으로 지나가는데 그건 이제 바이셉스라는 이두박근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 아니면은 그 어깨 조인트 관절 안에 연골, 레이브럼이라고 합니다. 연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인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조직이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깨에 뭐 근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분이 50견 이야기 해주셨어요. 예, 지금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티슈 레벨에서의 이제 병명이고 50견 하면은 이 어깨의 기능에 관한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견은 좀 더 광범위한 이제 얘기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50견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50견만이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프로즌 숄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어깨 기능이 제대로 팔을 올리면은 180도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또 옆으로도 180도 올라가야 되고 뒤로 90도를 돌려야 되고 앞으로도 90도를 이제 돌려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인 범위의 기능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통틀어서 50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이 50견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박사님, 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네.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 회전근개에 손상된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주로 저 부분이 압박으로 인해서 마찰되고 이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파셜 테어 부분 파열입니다. 심하면은 이제 부분 파열이지만 거의 컴플릿 그러니까 완전 파열에 가깝게 이게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이 돼서 물리치료로 이제 치료가 안 되면은 네.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되는데 자, 이 외과적인 수술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저렇게 그 파열된 근육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너덜너덜한데 그거를 이제 말끔하게 트림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뼈가 아까처럼 그 웃자라서 독수리의 부리 모양으로 그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면 그거를 이제 깎아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끊어진 근육을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서 그 상완뼈의 머리 부분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심을 때는 뭐 스테이플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수처라고 해서 실로다가 바늘
그 꿰매듯이 네. 소잉한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수술적인 요법입니다. 그렇군요. 수술은 주로 이제 그 아스로스코피라고 해서 조그만 관절경 그 구멍을 뚫어서 이제 현미경과 수술 도구를 집어넣고 하는 수술이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수술하고 바로 집으로 퇴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교적 간단한. 예,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네.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팔이 정상적으로 다 기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아.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100%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아. 정상적인 기능으로 빨리 회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지도 설명. 예,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은 휴식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격적인 이제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럼 그 회복되는 열흘 동안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뭘 하냐면은 일단 그 사무직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이제 일을 오프시켜야 돼요. 일을 그냥 팔을 쓰면 안 되는 거군요. 도저히 쓸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다. 통증도 심하고 아.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날 것처럼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일이라든가 도너츠샵이라든가 뭐 베이커라든가 이렇게 팔을 좀 격렬하게 쓰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쉬는 거를 권유합니다. 와. 그렇지만 저는 물리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보통은 이제 빠르면 한 달, 2달 내에 치료를 완성해요. 아. 늦으면 3달 정도에 네.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는 동안 집에서는 뭘 하냐면은 얼음을 자주 대는 겁니다. 얼음을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한 번 되면 20분에서 30분씩 얼음을 대는 이유는 자, 붓기를 빨리 빼주고 통증을 가라앉혀줘요. 이제 그래서 얼음을 반드시 대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워는 보통 이틀 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샤워할 때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술한 팔을 갖다가 내 의지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자,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수술이 완성된 후에 이제 모습이에요. 저런 네. 식으로 끌어다가 상완뼈의 머리 부분에 이제 심죠. 자,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수술하고 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슬링이라고 해요. 네. 팔 보호대를 하고 이제 어깨에 두르고 나오게 됩니다. 저거를 이제 4주에서 6주까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심지어는 주무실 때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저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그때는 이제 제거가 되지만은 네. 보통의 경우는 4주에서 6주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닌 지금 어깨를 수술했기 때문에 손가락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팔꿈치의 동작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이제 권장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건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통 4주에서 6주는 운전을 삼가하시고요. 네. 또 진통제는 필요할 때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4주에서 6주 동안 운전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도 못 나가고 우선은 집에서 좀 휴식 시간을 취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면은 통증도 빨리 이제 제거하고 하려면은 물리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100%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휴직기 일주일 또는 열흘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물리치료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 단계는 1, 2, 3,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능동적인 동작이 아니고 자,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슬링을 가지고 보호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전 사진 부탁합니다. 자, 본인의 능동적인 동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안 들이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한국말은 등척성 이제 근육 그 훈련이라고 하는데 좀 저기 영어나 한국말이라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깨를 수술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팔을 책상 위에 이렇게 가만히 올려놓고 네. 책상 위에다가 이 손 부분을 강하게 밑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깨는 아무런 동작이 없지만 네. 근육은 사용하는 상태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남에 의한 동작, 그다음에 내가 하는 동작은 어깨는 이 관절 각도의 변화는 없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을 기르는 이런 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밑으로 누르는 동작, 또 앞으로 미는 동작은 벽을 주먹으로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어깨는 가만히 있으면서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몸 쪽으로 돌리는 동작은 겨드랑이에 수건 하나 대고 내 어깨를 갖다가 수건에 대고 이제 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에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근력 운동하고 또 이제 패시브 남에 의한 이제 관절 가동 운동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보호를 슬링을 통해서 보호를 하면서 얼음을 많이 대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1단계의 목적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어깨가 빳빳하게 굳는 거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힐링을 빠르게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 또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아주 부분적이지만은 통증이 1, 2 정도 느껴지는 정도까지 내가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이소메트릭 운동,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을 하지만은 어깨 관절은 변화가 없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하면서 하는 운동을 더 강하게 아까는 서브맥시말로 최고 능력의 60%에서 70%를 발휘했다면 이번엔 100%에 가깝게 이제 발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네. 있는 만큼 있는 힘껏 네. 이제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또 이제 어시스티드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자, 다음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수술한 팔이 오른쪽이라면은 이 팔은 가만히 있고 왼쪽에다가 막대기 지팡이를 쥐고 오른팔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대기에서 오른팔이 밀려 나갑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어시스티드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사용한 운동. 예, 맞습니다. 막대기라든가 뭐 끈 묶어서 줄이라든가 도르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점차적으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내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첫 번째는 6주까지를 첫 번째 단계라고 그리고 2단계는 6주에서 12주까지를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자,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가능한 어깨를 이제 가동 범위를 정상에 가깝게 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옆에서 올린다면은 0도부터 180도까지, 앞에서 올리면은 0도부터 180도까지, 또 뒤로 돌리는 동작은 0도에서 90도, 또 0도에서 앞으로 90도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이 다 이제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12주에서 24주까지 주로 내 액티브 모션으로 그 이제 태스크를 이제 그 완료하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네. 이때는 뭐 슬링 같은 건 절대 필요 없죠. 이게 4단계가 마지막 운동 단계인가요? 예, 4단계가 이제 마지막인데 네. 4단계 예, 다음 동작. 지금 아령 같은 거로 이제 근력 강화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4단계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아령으로 지금 근력 강화하는 운동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네. 저는 웬 한 명의 근육질 남성분의 사진인가 했는데 진짜 네, 박사님. 4단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통증 없이 음. 그래서 부상에 다시 재발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그 근육들을 네. 100% 완전한 상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은 다이내믹한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취미가 골프라면은 저 그림처럼 골프 스윙을 했을 때 100% 완전한 풀 스윙이 나오면서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퇴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나온 골프하는 모습 사진은 제 가족입니다. 아내분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분이신가? 제가 사진을 자세히 안 보여서 나이는 잘 제 모르겠는데. 딸입니다. 그러시군요. 운동 스포츠 가족이신가 봐요. 박사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 또 이야기하실 것도 있고 준비도 해오셨는데, 다음을 예.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육 보고 원장님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채팅창에서도 아이고 저 근육 어떻게 해야 저런 근육이 만들어지나요 하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로 회전 근개 파열 복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준학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